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하여튼 책을 좀 가까이 하시고, 이번은 아까 좀 무진일주에 대해서 아베 타이산이에요. 아베 타이산. 아베 타이산이니까요. 자, 아베 타이산. 아베 태산요. 네, 아베 태산이에요. 요 배자요. 자, 그래서 이게 26권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시는데, 이건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해석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해설이. 네? 모르겠습니다. 한국 거는 저는 일본 원서로 그대로 보니까요. 중국 책도 그대로 원서로 그대로 보고 한국 해설해 놓은 건 안 봐요. 예. 저는 중국 책도 그대로 갖다가 원서 그대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일단 자, 아까 그 무진의 일주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무진의 일주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자, 무진을 보시면요, 진을계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을계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남명이라고 하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성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재성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성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용어를 이제 하나 또 배워보시자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남명에 있어가지고 재성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육친에 봤던 뭐 아내와 자식을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우리는 재관이 같이 동림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관 동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관 동림이라고. 재관 동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 제가 올려놓은 그런 책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자성어를 그래서 꼭 이것을 뭐 알아두는 것이 뭐 어떤 유익함을, 여러분이 뭐 유식함을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그래서 한마디로 집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재성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관성이 있는데 이건 뭐 이거보다는 이거 한마디로, 그래서 뭐 어때, 우리가 초중고 배울 때도 이래요. 뭐 고소 보지 말아라, 용어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한문 뭐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공부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해요. 뭐는 못하고 뭐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는 애들은요,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다 잘합니다. 특별히 과학만 잘해요, 아니면 국어만 잘해, 그러진 않습니다. 다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재관 독림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 지지의 재관 독림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부정포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포태를 나쁜 의미에서는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부정포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부정포태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에 이미 총각득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혼 전에 이미 충분하게 그럴 만한 아마 이성의 난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진일주들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식 놓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합을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재관 독립의 사주들은 보실 때 뒷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혼인 어떻게 우리가 중매 잘해주면은 뭐 수리 서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뺨도 그만큼 많아요. 이것이 바로 재관 독립을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식관 독립이 되거든요. 여성은 식관 독립을 한번 살펴보면은, 식관 독립도 결국은 식상은 자식이고 관성은 남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관 독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괴강의 백호를 지금 놓고 있어요, 그렇죠? 괴강의 백호를 놓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백호를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혈육의 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혈육의 배연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괴강까지 낳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진에 지금 전부 다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관대지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겁들이요. 그렇게 된다면요, 형제가요 반드시
횡액을 면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진의 일주들은요, 형제들이 대체적으로 불화하거나 아니면 육친이 소원하거나 형제가 죽거나 뭐 그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그 참 형제의 것도 흉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무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만은 특히 이제 무진 같은 경우가 괴강의 백화를 놓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재관 독립이라든가 이런 얘기고, 물론 여기 식관 독립은 포함되지 않지만은 재관 독립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용의를 정의해서 다음에 제가 재관 독립 말씀드려도 바로바로 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무진의 일주들은 이게 신벽에 있어서는 특히 그 해소 천식 있지 않습니까? 가래 해소 천식, 이쪽이 굉장히 약해요.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작파예요. 작파. 이 작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분함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팍 터져버리는 겁니다. 작파가 있어요. 이게 왜? 무진의 지금 자의 형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진일주들은 화가 나면 스스로 자멸하고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일주가 여러분 오면은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살았나 답답한 거사 그럼 막 울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시고 이번에 이제 기사를 한번 볼까요? 6번째 213페이지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기사일주 무슨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기사 그러니까 일단은 글쎄 여러분 자의 형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기사일주 계시나요? 거기 이제 앞으로 자신의 그 일주 있죠? 자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의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일단 자의를 본다는 게 굉장히 쉬워요. 쉽고 빨리 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일주를 보자마자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1초, 3초씩 내 얘기를 해야 돼. 고객한테서 신약하네, 신강하네, 용신이 뭐네, 격국이 뭐네 하면 날 새는 겁니다 벌써. 자, 그래서 기사일주에 대해서 그 자의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자, 일단 삼명통해부터 가볼까요? 자, 기토는 뭐예요? 운이죠.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토 위운 아닌가요? 기운입니다. 기운, 그렇죠? 기토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산은 뭐예요? 대역이라고 하는 큰 도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토는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사주팔자에 여러분 일간의 기토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아주 단 1초의 여유도 주지 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역마키가 있구나, 돌아다니는구나, 빨빨거리는구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발발거리는구나. 아주 1초씩의 여유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꽤나 돌아다니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나 귀농하겠다, 귀촌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을목 아니면 기토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이 뭐 괜히 자연인 줄 알아요? 일간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토 일주들은 일단 돌아다니는, 제가 어떤 돌아다니는 뭐 동물의 일종으로 해서 오리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저것 빨빨거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특장점도 없으면서 세 가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날지도 못하면서, 헤엄치지도 못하면서, 뛰지도 못하면서 세 개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사일주는 구름과 이것저것 정처 없이 다니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합니다. 을목은 당연히 을목 위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처럼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요, 산을 좋아합니다. 돌아다녀도. 근데 이 기토는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운이니까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는 딱 그 목적지가 다 틀려요. 기토는 물을 좋아해요. 물가를 좋아합니다. 돌아다녀도. 왜요? 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의 대역이고요.
사람 많은 곳에 모이는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벅적벅적한 것도 좋아하고 어쨌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토 사람 보고서 공부 열심히 해.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돼. 그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을목 사람 집에다 자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신해요. 우울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을목이든 기토든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많이 나가 놀고 재미나게 놀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부모가 이제 잡아놓으면 아주 문제가 좀 많아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사라고 하는 것, 기사는 일단 삼명통에서 일단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 기사는 한마디로 자의에 있어 보면은 노란 어때요? 노란색 황토뱀이죠. 안 그런가요? 황토뱀이죠. 노란색 뱀인데 우리 이것을 갖다 기사를 대표적으로 뱀, 부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뱀이냐고요? 뱀이잖아요. 자,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육식갑자를 잘 보시면은 구조를 잘 보시라고. 이게 지금 기자를 늘어놓으면 이렇게 돼 있죠. 사자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됐지만 이게 다 이렇잖아요. 줄이잖아. 한마디로 다 줄이라고.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을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사도 다 이렇다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기억을 굉장히 잘해. 역사를. 요 매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한이 맺히면은 이 사람이 잊어먹질 않는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줄 때문에 형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줄 아셨나요? 네. 줄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뱀이라 그랬잖아요. 뱀. 무슨 뱀이라고요? 구렁이란 말이에요. 왜? 노란 뱀이잖아요. 그쵸? 노란 뱀이가 구렁이에요. 구렁이를 한문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적동사라 그래요. 웬 노란 구렁이인데 빨간 적자를 써? 그런데 빨간 하여튼 눈구렁이를 가지고 적동사라고 한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적동사 이렇게 써요. 왜 노란 구렁이 빨간 이렇게 쓴다니까. 그걸 능구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적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구렁이는 어떤 건가요? 조화 변신해. 태가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능구렁이는 멋있잖아요. 멋 부리는데 1등들이에요. 기사들이. 물론 뭐 택배 기사들은 안 그렇더구만. 그쵸? 택배 기사들은 멋도 안 부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기사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멋있잖아요. 능구렁이 그 뱀 가죽 된 거 보세요. 비쌉니다. 사실은 좀 뭐 뱀 가죽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비싼데 다 이게 적동사 능구렁이.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기사들은 멋을 잘 부리고요. 그 능구렁이 때문에. 그래서 이 적동사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그래서 숨어서 변덕, 조화, 요술, 변덕 이것을 조화를 잘 부리는 겁니다. 이 뱀의 기사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말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한마디로 뭐예요? 흙이 불을 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화로라고 얘기해요. 화로라고. 화로. 흙이 불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로니까 어때요? 대단히 정열적이야. 뜨겁고 진취적이고 아주 기상이 드높고요. 그리고 쉼이 없어 이 사람들은. 왜? 일제 12연승에 뭐예요? 제왕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사일주도. 기사일주 치고선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지내는 사람 봤나요? 천만에 없어요. 기토니까 돌아다니면서 말도 잘하죠. 그 다음에 능구렁이니까 멋도 잘 내죠. 오리니까 횡행사도 잘하죠. 뭐 못할 게 없지 뭐 이 사람들. 그러면서 조화 변신은 잘 부리고요. 그러니까 기사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요. 그래서 여자들 기사일주들은요 남자들이 대단히 좋아해요. 실제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실제 본인도 간목의 합례를 원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일주들은요, 자 이렇게 자기 하여튼 기운이 제왕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하여튼 뭐 자기 고집
굉장히 불급하죠. 아주 의지력도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12운성의 지금 육신으로 이제 자의 형상은 뭐 이쯤에서 끝내고요. 자의 형상. 그러니까 자의 형상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기사를 보는 순간 벌써 어느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 이제 12운성을 가보면은 당연히 이 속에 보니까 기사는 당연히 제왕이에요. 그렇죠? 제왕이고 그 다음에 무경병이 이렇게 있어요. 무경병이 있는데 보니까 당연히 뭐 기토하고 무토는 어쨌든 간에 무의 살을 보니까 걸록을 보죠. 그쵸? 녹을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요. 경사는 장생을 보나요? 생을 보고 병은요. 살을 보니까 화토동법이잖아요. 그쵸? 이제 자꾸 이게 화토동법. 무토가 나오면 화토는 당연히 똑같은 놈이야. 화토동법의 녹.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시자고. 내가 기사의 제왕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로광에 전부 다 보니까 장생을 깔고 있죠. 아까 병인쯤 되겠죠, 그렇죠? 병인은 그래도 장생지궁에서 전부 다 걸록제왕이지만 여기는 어때? 제왕에 벌써 걸록제왕이 지금 좀 장생을 보고 있잖아요. 활동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불가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화로는 전부 다 질그릇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기 진출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신사에 일단은 역마 생지를 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그냥 일반 직장생활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절대 자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 여자고 남자건 똑같아요. 집에 있지를 못해. 절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기사일주 보고선 결혼했는데 부인이 기사일주야. 당신 집에 꼭 있어. 그게 될까요? 웃기고 있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어쨌든 기사 일주의 사람들한테는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자영업이든 뭐든 할 수 있도록. 근데 돈 잘 벌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사 일주들 잘 법니다. 그래서 병호 일주들도 그렇고요. 일단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그러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보수적이어서 와이프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집에 있어. 그런데 나가면 이제 싸워. 참 꼴꼴 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근데 그게 다 성격에서 기인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집에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리를 배운다면은 뭐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나가 돌아야 되는데 뭐 나쁜 짓 할까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에서 본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근데 남편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절대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자, 그래서 12운성에 보면은 인종을 해보면은 일단은 보니까 토토의 비경가, 식상가, 그 다음에 인성가. 그래서 인비식이 있으니까 제와 관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와 관성은 당연히 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간목이 될 거고요. 그럼 임은 사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임은 사의 절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간목은요, 관성은요, 갑사는 병으로 들어오죠. 갑사는 병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관성을 역마에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성을 역마에 놓고 있으니까 웬만해서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돌아다녀야지 뭐. 그렇죠. 자, 그리고 재성이 일단은 이렇게 내가 재성이 전부 다 이미 사에 절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는 쉽게 말해가지고 인성은 육친으로 보면은 굉장히 덕이 있는데 부친하고는 그러면서도 기사는 말이에요. 실제 재성이 이렇게 절로 들어와 있는데도 본인의 지금 일주 자체가 어때요? 제왕걸록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돈은 안 돼도 빨빨하게 지금 돈 버는 거예요. 집에 못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지 뭐.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남편이 갖다 벌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뭘 하든가 써야지 뭐 갖다가. 근데 안 돼, 돈이 제대로 잘.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것저것 사업은 열심히 잘합니다. 하여튼요. 잘하는데 돈이 많이 벌리는 것하고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육신의 육체를 이제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또 한번 신살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신살로 보시니까 아까 제가 천라지망에서 술의 진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무진에서는 그 건방에 있는 건방이 아니고 진이니까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그 술의 진사의 반대 방향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술의 진사의 반대 방향에 있는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사화를 보고 있는 이 가운데 술이라든가 해라든가 진이라든가 이렇게 술의 진사에 행운지에서 걸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라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망에 걸렸다는 얘기는 일체의 창업의 기운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이 기사는 반드시요 집에 못 있어요. 창업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요. 너무 강한 거야. 왜? 지금 식상이 전부 다 식상 자체가 지금 장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욱이 지금 못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이 장생을 본다고 한다면 뭐 이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거면 움직일 수 있어서 멋있게 된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돈은 실제 별개로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술의 진사리 라망에 걸렸을 때 참 힘들죠. 부부의 별제를 면치 못하라든가 형에게 들어와서 관제를 면치 못하라든가 그런 얘기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술의 진사의 라망사를 특별히 좀 잘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라망을 중요시 여기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아까 좀 잠깐 보셨습니다만 무진에서도 형충에 의해서 고가 열리고 닫히고 그랬었죠. 이랬을 때 설령 내가 고가 열려서 재물이 나와서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라망에 살 그 기간 내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도비예요. 항상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라망살은 천지가 전부 다 그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돼. 하여튼 뭔가가 하여튼 그것이 라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사신의 술의 진사를 보는 순간 라망을 짠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형도 많이 짜겠죠. 이런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원주 귀문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2신살에 대해서는 아까 도망역을 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도망역을 한번 보시면요. 도망역을 또 보시면은 자, 도화라고 하는 것은 사에 지금 제가 도망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화다 망신이다 역이다 무슨 화계다 무슨 뭐 육해다 뭐 이렇게 등등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지를 중심으로 지금 전부 다 12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 사화의 도화라는 것은 삼합이잖아요. 그렇죠? 사화 그러니까 오가 도화가 될 거고요. 도화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나요? 전부 다 왕지로만 되어 있죠. 자, 오, 뭐, 유로, 그렇죠? 그래서 사화의 도화는 오화예요. 왜? 사유축에 사담이 오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망신이라는 것은 신일 거고요. 그다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와 충이 되는 것들, 그렇죠? 사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니까 역마에 들어온 이때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라망에 걸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마에 걸리게 되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관제를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사일주가 해수가 들어오는 해는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보시게 되면은요 이 도화에 걸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오에 이 도화에 걸린 이 상황에서도 문제지만 특히 역마에 이렇게 라망에 걸린 것을 특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2신살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살에 대해서는 뭐 라망을 짠다라든가 등등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금신, 음인, 신병, 효신 그 다음에 낙정관, 계비가 나오는데 자 음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양인은 배우셨나요? 들어보셨죠? 양인살.
양인살은 무엇가 있나요? 자, 지금 이제 그 자평명리를 배울 때 선생이 보다 분명하게 양이는 뭐고 의미는 뭐다 분명하게 가르쳐 줬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 근데 양이란 얘기는 분명히 썼는데 보다 분명하게 정의를 안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양인과 의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릴 테니 이보시자고요. 무조건 인이 들어간다. 양인쌀이다. 양인쌀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양이다, 의미다 하는 것은 무조건 12운송을 모르면 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12운송을 모르니까 양이는 임자, 병어, 무어 이렇게는 아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답. 무조건 일간이 제왕지에 들어가면은 12운송의 제왕지를 보면은 인을 짠다. 아셨죠? 다시 이거예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야. 자, 이렇게 있어요. 갑에 제왕을 짜는 것은 뭐예요? 물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천간이니까 지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죠? 갑, 묘잖아, 묘. 을은 당연히 인이잖아요, 인. 병은 당연히 병, 오. 그 다음에 정은 정사. 그 다음 무, 오. 기, 사. 그 다음에 경유. 신. 그 다음에 임, 자, 개, 해. 개자. 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육식갑자에서 부음포약, 그러니까 육식갑자에서 무조건 육갑을 짜는 것들. 보니 어디가 해당되나요? 병호, 정사, 무호, 기사, 그 다음에 임자, 개해 이렇게 짜나요? 짜지요? 그쵸? 그래서 병, 무, 임은 뭐예요? 양간을 짜지요? 그쵸? 양간을 대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양인 이렇게 얘기를 해. 아셨죠? 양인이야, 양인. 뭐 양인 별거 양인. 양의 칼이야.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짜는 것을 볼까요? 뭐를 짠다고요? 하나는 음이 짜는 거. 이거 임자나. 이거 개는 아니에요. 임자. 개해. 또 요 기사. 개 기사. 개해 기사 정사. 이게 뭐예요? 음으로 돼 있죠? 음으로 돼. 정사 기사 개는 뭐예요? 음으로 돼 있잖아. 그쵸? 육식각 임자 무호 병호는 양간이고 그쵸?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인쌀 음인쌀이 구별됐어요. 자, 그러면 양인쌀과 음인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양인을 처음에는 이런 양자를 썼었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양인은 이런 양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양이는 양을 잡는 날카로운 칼이 있죠. 요 양이는 아주 반짝이는 칼이죠. 근데 실제는 처음에 양인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썼어요. 양을 잡는 칼. 그러니까 양인을 갖고 병호, 무호, 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양을 잡는 칼을 갖고 있는 것만큼 성적이 어떻다고요? 대단히 과단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다음 강단이 있는 거예요. 강기가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양인살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조직에 가면 조직의 장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양인살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나쁜 것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나쁜 것도 나쁜 것 나름이지. 자, 그러면 양인살의 업상대체는 어딜까요? 업상, 군인, 경찰, 검찰 이런 곳 조직이 있죠. 살생대권을 잡는 곳.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인살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승진승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양인살이 있다. 내 자식살이 양인사주가 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업상을 대체해주는 직업을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너 잠깐 봤더니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쳐.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두드려. 물론 이 사람이 그쪽에서도 1등 할 수도 있어요.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선 우리가 사주팔자를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자식을 분명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양이를 쓰든 이양이를 쓰든 똑같지만은 요즘의 의미는 이걸로 씁니다. 옛날부터 이양인을 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을 잡는 칼이냐, 햇빛에 반짝이는 칼이냐. 어느 쪽도 섬뜩하긴 마찬가지지만 원래 고수의 양인은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럼 그 양인의 반대되는 상대적 의미에서 의미는 음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양인, 아주 과단성이 있고 아주 진취가 있고 이렇게 하여튼 그 독선적이라고 한다면, 강맹하다고 한다면 의미는 어떨까요? 아주 질기고 아주 집요하고 참을성이 강하고 승벽도 있고. 그러니까 양인이 남성적 어떤 백절불굴의 어떤 상징이라 한다면 의미는 여성, 아주 집요한 여성들이 있죠. 대단히 여성적이면서 아주 대단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음인이란 말이에요. 음인. 그래서 양인과 음인의 차이를 이제 아셨겠죠? 그렇죠? 보다 분명하게 양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음인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12운성을 모르면 알 수 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필 명량에서는 양인은 양인자 병원무어 딱 해놓고선 하다 강해, 나빠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떻게 만들어지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원리를 보다 분명히 알고요. 자, 음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당히 고집이 강하고요, 아주 불통스럽죠. 그래서 여자들도 음인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기사일주들은 어때요? 내 기운이 태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요. 실제 이제 고집 세기로는 뭐 여기 지금 뭐 임자라든가 개라든가 그다음에 을묘라든가 신유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음인 양인들도, 근데 이렇게 음인 양인이 또 이렇게 괴강 백호살과 같이 들어오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도 이렇게 이제 인이 깔리게 되면은요, 출시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직에서. 실제 우리나라에 무슨 사법고시에서 벌써 40% 이상의 여성이 차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주를 잘 보면 평범한 사주는 아닐 거예요, 그냥요. 자, 그래서 음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신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신병은 을사, 을미, 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곡각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신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곡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신병이라는 것은 잘못 발음을 하면 신병, 그럼 마치 이러한 무슨 무업에 관련된 신병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병증으로다가. 근데 이건 전혀 아니다. 몸신을 쓰는 거예요, 몸신. 그래서 한문의 유대함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신병이에요, 신병. 다시 여기서 몸이 아파. 어떻게 짜여져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을사을미의 기사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을사의 을미의 기사. 이것처럼 이러한 일주들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병살 그래가지고, 신병살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몸이 아파요. 아까 을목은 뭐예요? 삼명통해에서 을목은 바람이요. 그 다음에 기토는 운이잖아요, 그렇죠? 을은 성이고 기는 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이 되었던, 바람이 되었던, 구름이 되었던 떠다녀야 돼, 정처 없이. 근데 을목은 어디로 다닌다? 바람이니까 산, 기토는 물. 그래 이제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을사, 을미 이렇게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니 몸이 아파. 답은 하나야. 이 정신과를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알약 준단 말이야. 3개월치예요. 3개월치에 또 오세요. 장사하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운에서 이렇게 신병사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 운에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그 대운이라든가 연운에서 뭐가 들어와 있다고? 천간을 보니까 이렇게 신금이 들어올 수 있고 경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쳐버리면 뭐라고요? 이전 체화살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편두통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결국 가는 데가 어딥니까? 이수역 근처를 가는 거 아니에요. 이수역 근처가 왜? 이수역 근처는 우리나라 무당이 제일 많잖아요. 미아리분,
미아리보다 더 많은 건 아시죠? 예. 여러분 참 이 공부하시면서 이거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수역은 총신대야. 총신대잖아요. 모든 신이 다 모인 곳이야. 어? 그 다음에 사당은 뭐예요? 사당은 뭐예요? 집이네. 사당은 귀신을 모시는 조상의 귀신 모시는 집이야. 그래서 이수와 사당을 대표하는 이 대표의 귀신의 집합소가 어디예요? 현충원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귀신들의 다 집합소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사당은 신들이 다 모여있고 아주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이수역 뒤에 가면 뒷골목가 뭐가 많아? 전부 점집이고 무당집이야. 미아리만 많은 줄 알아. 미아리는 양성화돼 있지만 여기는 음성화돼서 잘 몰라. 들어가 봐야 알아. 왜 그렇다고요? 현충원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당이고 총신은 총 귀신들 다 모아놨고 그래서 거기에 그 기독교 총신대학인가 뭐 있더라고요. 거기 귀신 뭐 어떤 귀신을 모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은 아까 이런 사람이 오시면은 일단은 이수역을 좀 가보세요 얘기하면 선생님처럼 거기가 뭐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줘. 이렇게 이걸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모르는 얘기야. 이거는 자의 형상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수에는 왜 현충원은 그 자리에 왜 사당은 사당이고 왜 이수는 그래서 총신대 지금 여기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어찌됐든 자의 형상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고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후천성을 바꿔주는 이름을 바꿔본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이 있죠. 이 환경에서 이 사람을 칠 수 있는 금의 기운을 뺀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주팔자에서 부족한 오행을 보족해준다라든가 이랬을 때 그 환경을 좀 바꿔봄으로써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무당한테 가면 부적서라 뭐해라 뭐 구타라 그러죠. 뭐 여러분 부적이 4,500가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써야 돼 저건 저렇게 방법이 있어요? 술 먹고 내 이미 경련주사로 써도 그건 부적이야. 내가 썼으니 300만 원 주면 받는 거야. 받은 사람은 받았으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부적에는 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를 극하는 나를 신약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쵸? 그 제거하는 거는 충국의 요법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고 자 일단 그러면 그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여기에 그 수업료 한 달에 25만 30만 원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몇 배 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부적금 별로 안 받을 테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병인데 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보면 곡각살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곡각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 말을 곡각살인데 자 앞으로 제가 이 살자 같은 건 별로 안 써요. 곡각이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신병을 얘기하는데 곡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아까 줄을 봤죠. 뱀을 봤죠. 그쵸? 줄하고 뱀하고 비슷한 거야. 줄을 보면 을, 사, 기, 축 이렇게 꺾어진 것들 있죠. 이렇게 꺾어진 것들 물론 꺾어진 것도 맞지 뭐 간목도 그렇고 병화는 많고 다 꺾어졌지. 근데 이렇게 꺾어진 거 말고 이렇게 똑똑똑 부러지게 꺾은 것들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곡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 사주에 보니까 을사가 있으면서 신병이 있으면서 옆에 보니까 무슨 또 기가 있든 간에 또 뭐 한가에 또 뭐 하여튼 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또 행운지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자신 있게 당신 수술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러분 얘기할 때 쭈삣쭈삣 하면 안 돼. 왜? 반드시 들어와. 그래서 당신 그때 들어와. 딱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그 시기가 와서 다치면 다친 걸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그 자신감 있게 필살기를 한번 날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때 가보면 알지 뭐. 그때 다리 부러졌는데
만약에 그때에서 안 부러졌으면 내가 알려줬으니까 조심했으니까 안 부러진 거지. 당연하잖아요. 그래 개운을 어떻게 하라고요? 을사에 기축에 곡각이 들어왔으니까 그 반대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개운 방법이 있잖아.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 한마디씩 필사를 날리시란 말이에요. 뭐 쭈삣쭈삣 해서는 안 돼. 그냥 그래서 이 을사 기축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행운지에서 치어 들어온다. 그럼 뭐 쉽게 동착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자신 있게 당신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딱 우리 갑술 장명연구소 만세례 가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100년도 앞으로 나와 있고 연도에 따라서 다 월 일 다 나와 있죠. 전부 다 60갑자 다 집어넣어놨고 똑딱 동척 연도도 다 알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을사 기축에 대한 이렇게 신병 곡각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낙정간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것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계비간살, 낙정간살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살성간부살이라 그래서 소아간부살이라 그래서 뭐 이런 장면을 보거나 했을 때 오는 살이라 그러는데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기사는 천문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문에 술의 공망인데, 그래서 기사 일주들은 천문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보고선 깨닫히는데 금방 잘 깨우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12운송 12일반 신살까지 보면 공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중 형파에서 다시 을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것도 지금 라망을 짜고 있어요. 그렇죠? 라망이 들어올 때 뭐 일반 신살에 들어오고 합중 형파에서도 다시 뭐 사 같으면은 많죠. 그렇죠? 인진사에서 우리가 뭐 사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 인사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형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충, 뭐 어떤 경우에 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안 배우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국을 짜고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이런 형국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강한 기운을 약한 해수가 들어와 칠 때, 이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칠 때 이것을 저기 이제 적천수에 가게 되면은 왕신발이니 쇠자발이니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왕신발이라는 것은 쇠시충왕 왕신발이요. 쇠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충쇠 쇠자발이요. 즉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치면 강한 놈이 성에서 훅 튀나와. 이럴 때 발복하고, 거꾸로 내가 약한데 내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이 약하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약한 놈이 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나한테 화로 미치는 결정. 왕신발, 쇠신발, 발 논리는 한참 이따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합충 형파의 작용의 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주팔자는 체다, 고정이다, 선천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단지 오행의 불급, 태과, 그 다음에 오행의 균형, 불균형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좋다, 나쁘다, 선패득실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그것이 선천을 언제 행운에서, 즉 용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성패득실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업상이 있죠. 업상은 뭐예요? 아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여튼 자기 기운을 쫙 뽑아내려니까 식상이 어쨌든 간에 생으로 들어가 있고 하니까 말도 잘해야 될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변호사 계통도 좋고요. 방송, 연예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감정 노동자 쪽 계통도 좋고, 스튜어디스 여러 가지 계통이 있죠. 그런 계통도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험 업무라든가 외판 업무라든가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은 무슨 남자 같으면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무슨 운수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 병적인 증세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위장, 비장, 이쪽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로, 일찍 늙는 현상, 조로가 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온다고요? 대머리가 많아. 대머리를 조심하셔야 돼. 머리가 잘 맞아 탈모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정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사 일주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머리가 안 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고 짜면 되는 거야. 그렇게요. 뭘 처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 오세요. 한 1,000만 원씩은 지금 제가 부적적 밤새 가지고 한 20원씩 드려서 카페에다 드릴 테니까. 자, 또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스스로는 지금 개운의 방법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배워서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가네요. 참 이게 참 너무 많이 지나가. 이거 얼추 이렇게 하면 뭐 40분 50분 빽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하여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